자, 삼각비 우리 외우는 거는 다들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시리라 이제 믿고 삼각함수 내용 거기 나와 있죠? 3점 삼각함수 거기를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반지름이 아닌 원을 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어떤 동경을 표시를 해줍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지금 이제 놓은 상태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동경과 원이 만나게 되는 요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만약에 세타의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 세타의 값에 따라서 이 x, y, r 이 세 가지의 값이 이제 정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세타가 주어지면은 r분의 y라는 값, r분의 x라는 값, x분의 y라는 값은 다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럼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랑 똑같죠. 함수는 이제 그 나가는 쪽에서 반드시 하나만 나갔었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어떤 값이 주어지면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되지 여러 개로 대응이 될 수가 없었잖아. 얘도 이제 만약에 세타나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 r분의 y 값이 유일하게 하나로, r분의 x도 유일하게 하나로, x분의 y도 유일하게 하나로 딱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r분의 y라는 값을 뭐라고 이제 정의했냐면은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글로는 사인, 그 다음에 요 기호는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이제 읽어주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세타라고 이제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함수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이 값이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r분의 y 값을 이제 우리가 사인 함수, 사인 세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r분의 x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코사인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코사인 함수. 자, x분의 y라는 거는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탄젠트 함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얘가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가 왜 사인, 코사인, 탄젠트냐? 그 의문을 이제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그죠? 요 모양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냥 봅시다. 이 기준 각이 세타일 때, 가장 긴 변, 빗변이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를 이제 밑변이라고 이제 봤잖아요? 각도랑 붙어 있는 거. 그 기준 각이 바라보는 거를 높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요 r을 이제 우리는 빗변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빗변분의 높이, 즉 r분의 y에 해당하는 것이 뭐였어? 사인이었지. r분의 y에 해당하는 것이 사인이었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 다음에 이제 r분의 x라는 거는 코사인이었죠. r분의 x. 그래서 r분의 x가 코사인이야. 그 다음에 x분의 y라는 거는 탄젠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예전에 했었단 말이죠. 물론 이 동경이 지금 1사분면인데 다른 사분면에 위치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게 높이, 그 다음에 이 밑쪽에 있는 게 밑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삼각함수는 r분의 y라는 거를 사인, r분의 x라는 거를 코사인, x분의 y라는 거를 탄젠트라고 정의를 했고, 여기서 x, y, r의 의미는 r은 그 반지름이니까 반드시 양수여야 되겠죠? 근데 x하고 y는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x, y 좌표가 양수도 되지만 뭐 0도 되지만 음수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는 값은 양수, 음수가 다 나올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x분의 y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반지름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값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반지름 r을 1이라고 두고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1일 때의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다 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값이 음수, 양수 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저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정확히는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삼각함수 얘네들의 값의 부호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봐봐. 자, 만약에 동경이 1사분면이 있다. 그러면은 Rx, Y가 다 양수겠지? X, Y 좌표 당연히 양수지. 그럼 Rx, Y가 다 양수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여기서 양수로 나오겠다라는 거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여기서는 다 양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사분면이야. 만약에 2사분면에 있으면 반지름 R은 양수인데 여기서 X좌표가 음수, Y좌표 양수로 나오겠죠? X만 지금 음수로 바뀌죠? X만. 자, X만 지금 음수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양수입니다. 나머지 R, Y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로 바뀌는 거네.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로 이제 바뀌는 거고 사인은 이제 양수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3, 4분면이다라고 해봅시다. 3, 4분면. 반지름은 어차피 양수인데 여기 X, Y 좌표가 둘 다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X, Y가 음수로 바뀌어야 돼. 자, 양수분의 음수, 음수. 자, 양수분의 음수, 얘도 음수. 자, 음수분의 음수 해주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 4분면인데 요 마지막 4, 4분면은 자, 일단 R은 반드시 양수, X도 양수, Y가 음수죠. 그래가지고 Y만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Y에 해당하는 얘네만 음수로 바꿔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그대로 양수, 그다음에 탄젠트는 그대로 음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각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도대체 그 4분면에서는 어떤 삼각함수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구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모두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올, 얘는 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싸,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탄, 얘는 코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코 해가지고 얼싸 탄코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탄이라고 안 하고 안이라고 해가지고 얼싸 안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실 건데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반지름이 1이다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y는 사인 세타, x는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y는 사인 세타, x는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야.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x, y 방금 이렇게 구해놨었으니까 탄젠트는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 지금 이 원의 방정식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라는 관계식을 써 볼 수가 있을 거고 xy에다가 얘네들을 넣어보시게 되면 뭐냐면은 요겁니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뭐랑 같다? 얘가 이제 1이랑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식 두 개를 지금 알았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는 것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사인 세타의 제곱을 더한 게 1이다 라는 거. 이거 옆에다 다시 쓸게요. 자, 근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괄호를 없애고요. 제곱을 여기다 붙입니다. 얘가 코사인 세타라는 걸 전체 제곱했다라는 의미야. 사인 제곱 세타. 얘도 이제 사인 세타를 이제 두 번 곱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쓰지. 왜 얘를 이제 이렇게 안 쓰냐. 이렇게 써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얘는 각도가 제곱이 된 거야. 근데 얘는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제곱이 된 거야. 둘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안에 게 제곱이 된 거고 얘는 전체의 제곱이 됐다라는 거. 요거 좀 구별해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시면 필수예제 6번인데 좌표평면 위에 어떤 점이 있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이다. 다음 삼각함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 지금 점 P가 마3,4래. 여기가 이제 마3,4죠, 여기가. 그럼 이 점을 지나면 어떤 원이, 자, 원을 먼저 그려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봐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마3,4라고 가정을 해주자, 여기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동경이 이제 가리키게 되는 각이 세타이다. 그랬을 때, 거기 다음에 나와 있는 값을 구해줘라.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방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암기를 해주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이런 상황일 때 전피의 좌표가 지금 마3,4인데 전피의 좌표가 마3,4면은 우리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식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식을 여기 밑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 좌표를 이용하면 실제 길이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반지름이 5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R은 5, X는 마3, Y는 4라는 사실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사인 세타는 뭐다? R분의 Y인데 걔는 5분의 4다. 코사인 세타는 뭐다? 얘는 R분의 X인데 이 식에 의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탄젠트 세타는 뭐다? 얘는 X분의 Y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필수의 7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도대체 몇 사분면인가?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인 세타가 지금 음수, 코사인 세타가 지금 양수라고 나와 있어. 자, 방금 전에 그 얼스한 코 얘기를 했었죠. 그 얼스한 코는 그 해당 삼각함수 값이 플러스, 나머지는 다 음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야 될 것 같아. 사인이 음수인 부분이 어디냐를 이제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사인이 음수인 게 몇 사분면이었는지. 우리 이제 그 얼싸한 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모두 플러스, 여기 사인만 플러스, 여기 코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이제 코사인만 플러스 6잖아요. 그죠? 그럼 사인이 음수인 부분은 얘는 모두 다 플러스, 얘는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 두 개는 사인이 음수다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3, 4분면, 4, 4분면에서 얘가 음수일 거고, 그리고 동시에 코사인이 양수인 걸 구해줘야 돼. 코사인이 양수인 거는 옳고 여기죠, 여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4분면, 4, 4분면에 해당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4분면은 어디다? 4, 4분면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코사인 세타가 음수이면서 탄젠트 세타가 양수. 자, 요거를 확인해 보실 건데 똑같이 해봅시다. 코사인이 음수인 거는 옳코가 안 붙은 여기 2, 3이 되겠고, 탄젠트가 양수인 거 옳탄이 붙은 1, 3, 4분면이라고 보시면 되니 둘이 겹치는 거 3, 4분면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을 봅시다. 자, 필수예제 8번은 이제 자, x의 범위가 나와 있어. 이랬을 때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루트 사인 제곱 x의 값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 이런 절대값이나 루트 나와 있는 거 그 어떻게 처리를 했었죠? 안에 있는 게 양수 음수인지 나눠서 해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얘는 코사인 x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사인 x 그대로 쓰고, 자, 이 x의 범위에서 이 코사인이 도대체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 코사인은, 자, 이 범위가 몇 사분면이죠? 이 x의 범위가? 파이는 180이고 180 넣어주면 얘가 270도니까 얘가 몇 사분면? 얘가 3, 4분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3, 4분면에서 코사인이 무슨 값의 부호냐? 3, 4분면은 여기 탄젠트만 플러스였었죠?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니 코사인은 음수구나. 그래서 코사인 x 빼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루트랑 제곱 없앨 때에도 이제 원래 절대값으로 나오고 요 부호를 판단했었어야 됐잖아요. 자, 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값의 부호를 가짐으로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코사인은 소거가 되니까 남는 게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2 사인 x만 남는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을 봅시다.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한 개 정도 쳐주시고요.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주어져 있는 식을 좌변에 있는 거를 좀 잘 정리했을 때 과연 걔가 5번처럼 과연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분수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해보라라고 했죠? 통분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통분 한번 들어갑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들어가야 되겠고, 자, 여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해주니까 제곱이죠.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얘 완전 제곱식 바로 전개해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제곱은 이제 우리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로 쓰자라고 얘기했었어. 자, 여기는 코사인 곱해지니까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얘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관찰을 해보실 건데, 일단 그 아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이런 거 있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다 얘가? 1이다. 그리고 탄젠트는 뭐로 바꿀 수 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이 형태가 이제 항상 꾸준히 보여야 됩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다? 1이다. 그럼 얘가 이제 1로 처리가 되는 것이니 1 더하기 1, 2죠. 2 더하기 2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분자 2로 묶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로 묶으면 1 플러스 사인이 남는데 얘랑 약분되네. 그러니까 분자 2만 남고 분모 코사인만 남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사인 세타분의 2냐 라고 했으니까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제 틀리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니은 보시면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과연 1이냐? 라는 걸 지금 구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인데 거기에 전체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탄젠트의 역수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까? 탄젠트 제곱의 역수. 그럼 얘는 어떻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일단 그대로 씁시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가 이제 자주 나오니까 보여야 됩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면은 있잖아. 여기서 사인 제곱 넘겨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이야. 코사인 제곱을 넘겨준다 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얘가 이제 저 형태로 좀 바꿔서 다 표현을 해 주시게 되는 게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얘를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이거를 잠시만요. 지금 1 플러스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맞구나 지금. 사인 제곱 세타.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썼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은 얘를 있잖아. 통분을 한번 좀 해볼게요. 통분을. 자, 이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된 거죠. 근데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이제 통분을 해주시게 되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자, 이게 1을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해 주시고 여기 사인 제곱으로 통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통분을 하는 게 낫겠다. 이 상태에서 사인 제곱으로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사인 제곱 들어가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들어가 주실 것 같고, 뒤에 코사인 제곱이 곱해지고 사인 제곱이 곱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보세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아까 1이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1로 무시.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약분되고 사인 제곱 약분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답이 1이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식 변형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런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잘 해주셔야 된다. 처음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몇 번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 디귿 봐주시면 탄젠트 제곱에서 사인 제곱을 도대체 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걸 지금 보고 있어. 자, 요거가 과연 성립하는 거냐?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요. 일단 요 좌변 얘 탄젠트 제곱을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좀 분수식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볼게. 자, 그 다음에 통분을 해봅시다.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분수식은 기본적으로 좀 통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여기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잘 보세요. 자, 분모 아직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분모. 이거 사인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인 제곱 묶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남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아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인 제곱으로. 그러니까 저거 바꾸는 게 원활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인 제곱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놓고 나니까 얘가 뭐랑 같냐? 얘가 뭐랑 같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아까 탄젠트 제곱이랑 같았었죠? 탄젠트 제곱. 앞에 사인 제곱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은 사인 제곱 세타에 탄젠트 제곱 세타. 결국 똑같은 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탄젠트가 뭐분의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걸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을 봅시다.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주라 라는 문제야. 세타는 이제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자,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우리 그 사인 세타는 이제 r분의 y랑 같았었죠? 자, 그러면은 r을 그냥 5라고 봐주시고 y는 3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이거를 단위원을 그려가지고 그 x, y, r을 다 구해줬었거든요, 얘가. 자,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세타가 이제 2, 4분면이니까, 일단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동경이 위치할 때, 여기에 점 P가 있으면서, 여기가 세타인 상황. 근데 지금 반지름이 지금 몇이다? 5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좌표가 몇이다? y좌표가 3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때 x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얘 피타고라스 식도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식. 여기 실제 길이는 이제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x.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제곱할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이거 원의 방정식처럼 생각해도 되고, 피타고라스로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가 3이니까, r이 5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x가 풀마 4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2, 4분면이기 때문에 x는 음수만 가능할 거야. 음수만. 그럼 이 값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해주시는 걸 해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뭐분의 뭐였죠? 얘는 r분의 x였었죠? 그리고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고,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제 얘가 x분의 y였으므로 지금 x가 마이너스 4분의 y는 3. 그래서 얘를 답으로 하는 1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11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얘도 이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라 라고 지금 나와 있으면서 1번 사인 코사인의 곱을 구해주라 라는 게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은 원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인 세타를 하나의 어떤 미지수, 코사인 세타를 어떤 하나의 미지수로 이렇게 뭐 A, B로 간단하게 두고 생각해 주시게 되면 있잖아. 결국 A, B에 관한 두 가지 정보가 주어졌으니 그 A, B랑 관련된 이러한 계산들은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물론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이 A 더하기 B,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다라는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해 줄 거냐면은, 일단 양변을 완전 제곱식을 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자, 얘 제곱해 주시게 되면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 아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아까 몇이었어? 1이었죠? 얘네들 1이라 생각해서 넘어가면은 빼기 1이니까 4분의 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야. 그게 뭐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다. 그러면 결국 양변을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봐주시면, 자, 얘는 이제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해주는 거거든. 사인 빼기 코사인. 자, 얘가 이제 뭔지 구해주시는 건데, 자, 우리 이거는 이제 그 곱셈공식 변형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가 주어졌고, a, b가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를 처리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일단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빼주신 식이 뭐랑 같았었냐면은, 얘가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덧셈의 완전 제곱식에서 4배를 빼는 거였죠. 이거 4배. 자, 그럼 위에서 구한 식에 맞게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제곱한 거는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고요. 자, 둘이 곱한 거는 마이너스 8분의 3 들어가주게 되면은 얘가 2분의 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통분해 주시면은 4분의 7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하실 점은 제곱한 게 4분의 7이잖아. 그러면은 제곱하기 전의 식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일단 풀마가 나와야 돼. 풀마 2분의 7. 일단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자, 풀마 2분의 루트 7로 이제 나와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그 문제 전제 조건에 이런 게 있었어. 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죠? 단 2분의 3파이 세타 2파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그럼 몇 사분면인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파이가 18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270도, 얘는 360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즉 4사분면이다. 4사분면이다. 그럼 4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이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싸탄코 있었죠? 4사분면은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플러스였어. 그럼 사인이 음수, 코사인이 양수.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라고 써주셔야지만이 맞고, 이거 부호 신경 써서 써주셔야 됩니다. 부호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인데, 여전히 곱셈 공식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까 구한 요 식에 맞게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둘이 더한 거는 2분의 1이었어. 둘이 곱한 게 아까 몇이었죠?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죠? 마이너스 8분의 3 들어가주게 되면은 플러스 8분의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곱해주는 요거 2분의 1까지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9다. 16으로 통분해 주시게 된 게 1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6분의 11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4번 사인 4제곱, 코사인 4제곱 빼는 건데, 자, 우리 4제곱 빼기 4제곱인데 이거 인수분해로 들어가 봅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근데 걔는 이제 바로 인수분해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네?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있잖아. 얘가 1이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얘는 아까 2분의 1이었지. 뒤에 거 둘이 빼준 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제 12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이래. 자, 상수 a 값을 구해주는 건데,
우리 여기 근각에서의 관계를 그냥 대놓고 써주라는 문제죠. 그래서 둘이 더해준 거를 한번 써볼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식 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냐? 얘가 이제 1이다. 라는 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A에 관한 힌트를 좀 얻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두 군의 곱이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군의 곱이 보다 2분의 A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얘네 둘이 합한 거와 얘네들의 제곱의 합을 가지고 둘이 곱한 걸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위에 거를 양변을 완전 제곱식을 해주시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겠는데, 자, 얘네들이 더한 게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남고요. 자, 얘를 결국에 제곱한 게 얘랑 같다. 근데 얘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을 넘겨주셔가지고 똑같이 아까 했던 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므로 우리가 여기서 A를 구하려면 여기 양변에 2를 곱한 게 A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A는 2 사인 코사인과 같으므로 얘가 A다 라는 것까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